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게 있었냐. 강선우 씨가 예전에 어떤 갑질이 있다고 했어요. 강선우 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갑질에 있어서. 그리고 또 갑질의 영역도 그때마다 파괴하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갑질의 여왕으로서의 어떤 정점에 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을 사실상 압박하고 민원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압박하고 속된 말로 하라는 하면 되지 왜 말이 많냐. 근데 그 여가부 장관이 강선우 씨가 이대를 나온 거로 아는데 20년 이대 선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학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한참 선배라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는 그런 상황을 보면 참 강선우 씨라는 사람은 다른 걸 떠나서 사람 됨됨이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성대 교수는 아니죠. 뭐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성대에서 교수를 했는데 무려 한 달가량이나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 학생들을 만났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제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휴강 통보, 휴강 엄청 임박해서 오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휴강을 한다는 것도 내일이면 갑자기 오늘 밤이나 뭐 다 딱 그날이 돼서 임박을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도 없다는 거잖아. 교수님이 수업 못하고 계속 휴강이다, 비어있다. 이런 게 한 달 내내 진행이 됐다는 거고 대체 수업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냥 강선우 씨의 목소리만 나왔다는 거야. 음성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 대체 수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강선우 씨 보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딱 일관된 것 같아요. 보좌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간호사,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픈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PCR 검사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호사 그런 절차를 얘기하니까 나 국회의원이야, 나 보건복지위원이야. 그러면서 간호사를 울렸습니다. 그 병원이 강북삼성병원입니다. 아마 강북삼성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국회의원이면 달까요? 여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강선우 씨가 언제 이 정치권에 발을 당기게 됐냐?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조기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문재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 선대위의 부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른바 선대위에서 얼굴을 내밀기 위해서 결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개학 뒤 한 학기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서 학교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얼척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수업마저도 얼렁뚱땅 대충대충 어떤 책임감이라는 거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수강생이었던 또 학생의 말을 제가 전언을 해드린다면 정계 입문하셨을 때도 사실 한 3, 4주밖에 안 했는데 성균관대 교수를 강의를 그거를 또 이제 한 줄 스펙으로 집어넣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 3, 4주 정도뿐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수업을. 근데 또 그거를 성균관대에서 수업을 했다, 교수를 했다, 스펙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그런 분이 어떻게 장관을 맡냐. 그러니까 학생들도 열받아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도 책임감이 없이 교수직을 내팽개친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겠냐.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의미한 수업에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다. 근데 더 황당한 게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갑질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 물론 예외는 있죠. 자기보다 힘이 세다는 사람. 이재명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보다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선 의원들한테 아주 깍듯하다는 겁니다. 어?
참 뭐 세상을 본인들이 사는 방식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은 권한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권한을 많이 가지면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강의를 관둔 이후 태도를 지적하는 어떤 목소리도 나왔는데 당시 상황을 아는 학교 측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교수 사임 서류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일방적으로 강의도 뻥크 내고 나 몰라라 했으니까 성대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당시 선대위로 가니까 할 얘기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정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교수 사임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책무를 저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학생들을 내팽개치고 수업을 본인이 결강한 거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음성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 이게 대체 수업이라고 했다는 황당한. 아니 자료를 만들어서 최소한 온라인 수업을 한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그냥 음성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서 대체 수업이라는 겁니까? 아니 대체 이런 사람을 이재명이라는 대통령님께서는 야 이렇게 황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하고 강행을 한다고 하니 황당한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학교 측 관계자가 서류를 좀 내라, 교수 사임서를 내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 당신이 와서 여의도 당사 와서 받아가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교수로서 정식 교수도 아니죠. 뭐 강사겠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교수든 강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과의 그리고 학교와의 정당한 어떻게 보면 약속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친 상태에서 정치한답시고 그렇게 와서 그렇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과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화를 거니까 아유 뭐 교수님 그래도 이거 뭔가 사임 서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바쁘니까 여의도 당사 가서 좀 받아가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사람 진짜 세상 쉽게 사네요. 그건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봤습니까? 모든 게 나한테 쫓증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그런 보온 인사와 코드 인사, 나와 생각이 같은 보온과 코드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비판을 했고 모든 세상의 중심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돈다. 그래서 조국 조동설, 이재명의 명동설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강선우 씨도 그런 계열, 그런 반열에 이미 올라섰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볼 때 강선우니까 강동설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동설로 해야 될까요? 우동설로 해야 될까요? 참, 이러면서도 뻔뻔하고 그 잘난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사람이 한 워딩 중에서 또 황당한 게 뭐냐면 그런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일 때 그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도 민원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막 갈궜잖아요. 갑질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분이 윤석열 정부 때 그 장관들, 국무위원들을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다그쳤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해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고고한 척. 나는 문제없고 그 국회에 나온 국무위원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보자고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너 당신 부끄럽지 않아? 아니 혼자 살겠다고 추태 부리고 있잖아.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장관한테 훈계조로 갑질하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씨, 강 씨,
강선우 씨,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추태, 이렇게 이재명이란 대통령 그 사람에 대해서 받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당신에 대해서 장관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당신은 지명 철회가 아니라 자진 사퇴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제명돼야 된다는 게 국민의 눈높이고 국민의 여론인데, 혼자 살아보겠다고 이런 추태,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강선우 씨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꼭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재명과 그 아이들,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심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른말 타서 이진숙은 아웃이고 강준욱도 아웃이고, 뭐 어차피 이 두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니까 이 두 사람은 아웃시켜도 강선우는 나한테 충성을 다했던 사람 아니냐. 이불 충성, 이불 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부자리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황당한 얘기를 쏟아냅니다. 어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질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 황당했죠. 그러면 갑질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니까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생각뿐이야, 이렇게 폄훼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 당의 대변인이 이것도 궤변인데, 그 전부터 제가 볼 때는 누굽니까? 김병기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 이 문제를 처음 언론에서 제기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기가 찬다. 기자들이면 이렇게 명예훼손해도 되느냐. 이게 기사거리가 되냐. 이렇게 기자들을 상대로 이틀 막 하고, 보좌진 관련해서는 뭐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다 가드라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니까 밀리는 듯 하다가 딱 가름말 탄 거야. 야, 이진숙 짓밟어. 이진숙은 더 짓밟으면서 지명 철회하면서, 국민들한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진숙은 정리했으니까 강선우는, 본인들은 그렇게 우기는 거야. 능력이 있다는. 갑질은 했지만 능력이 있다. 그럼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탁월한 능력이 딱 하나 있죠. 그건 갑질하는 능력.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서 보는 그 엄청난 뻔뻔한 능력, 부끄러움을 모르는 능력, 거짓말을 하는 능력, 이런 건 탁월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여가부 말고 여성 갑질부, 그거라면 딱 적격이죠. 그렇다면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오늘 또 황당한 얘기가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강선우 관련해가지고, 강선우 씨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라는 분이, 문진석 의원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이다. 식구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당신들처럼 배지를 단 사람들, 갑의 위치에서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보좌진, 우리랑 동지적 관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사적인 일도 할 수 있지, 가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퉁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성폭행을 한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딸 같아서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든 거 하니까 도와주려고 손도 잡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안아준 게, 이게 바로 가해자, 그런 사람들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좌진 관련해서 보좌진이 어떤 사람입니까?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입법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역할이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회의원 당신들이 돈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 돈 주는 거야. 우리 보좌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강선우 씨를 옹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같은 식구니까 보좌진과 의원들은 뭐냐? 동지적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또 황당한 얘기도 합니다. 그런 심부름에 불만이 없는 보좌진도 있다. 아니, 그런 심부름 왜 걔네들이 불만을 제기해? 이상하구만. 식구 같은 사이라 사적인 심부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심부름에 불만이 없는 보좌진도 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좌진 중에서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의원 보좌진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 자기 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산 갑질, 제가 말씀드린 예산을 징벌적 예산 삭감을 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 장관, 정성예 장관인가요? 그분이 있는데 본인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국회 불러다가 속된 말로 질문을 계속 압박합니다. 압박 질문 들어가면서 갑질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타박 얘기를 해주니까 빈정상했어.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예산을 깎는데 어떻게 뭐라고 그 취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장관 정책 보좌관이 국회에 협조하지 않아서 징벌적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해서 30%를 깝니다. 그런데 당신이 뭔데 징벌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아니, 장관과 보좌관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딴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황당한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예산 삭감. 잘 보십시오. 예산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강선우 씨 당신 때문에 국민들의 써야 될 예산이 갑자기 확 없어진 거예요. 당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적인 위치에 있는 장관한테 갑질을 하고 개인적 사적 보복을 넘어가지고 감정으로 해가지고 그냥 갑질을 넘어서 국민들의 세금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갑질이에요. 당신이 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당 때는 뭐 꼭 그 동일하게 예산을 깎는 방식은 아니지만 부처를 좀 힘들게 해서 자신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사람 괴롭히는 게 통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말이 안 됩니다. 어? 막말로 식구라면 동지라면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지, 식구 얘기하면서 허드렛 일 시키고 갑질하면서 당신들은 식구니까 이거 감내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감내하고 열심히 하는 보좌진 많아. 야,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걸 보면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본인들 관점에서 성추행 등 한 사람들이 합리화하는 그런 식의 논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인식,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잘못을 하면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